네, 안녕하세요. 신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또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오늘 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라는 책입니다. 존 바그라는 심리학자분이 이 네. 책을 거의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죠. 쓰셨다고 해요. 그 딸이 있는데 딸의 어떤 그 성장을 바라보면서 함께 책을 썼다고 하는데 이 책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까요, 시장님? 네, 이 책도 네. 여러 가지 뭐 의식과 무의식의 얘기, 그다음에 네. 이제 그거의 근간이 되었던 프로이드와 융 얘기까지 네. 하는 책이어서 네. 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지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네. 많이 회의를 했거든요.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죠. 네. 그 이제 그 무의식,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무의식과 의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거에는 의식이 더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다음에 의식이 더 좀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 무의식을 다 지배할 수 있고 이게 다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좀 아니구나 생각 외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일들이 되게 많고 일례로 지금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뭔가 생각이 툭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때 이 타임에 이걸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떠오른다라는 거죠. 연결고리가 네. 되면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무의식 속에 있고 사실은 거기 의식은 조금 있을 뿐인데 그것들을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학자인 뭐 프로이트라던가 이제 융도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무의식 중에서 의식화할 것인가가 네. 조금 약간 포인트가 그쵸. 아닐까. 예. 그러면서 이 작가는 그런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네. 상호 관련을 갖고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다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 말씀 좀 네, 희선님이 그래서 소개해 주시면. 23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은 숨겨진 방식으로든 드러난 방식으로든 동시에 모든 시간대에 존재한다. 상호 역동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네. 예, 다차원적인 시간 왜곡이 존재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재미있는 건 이분이 굉장히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고 네. 그 DJ로도 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하면서 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본인이 DJ를 볼 때 이런 것은 스테레오 장비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항상 세 곡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래서 기본 곡이 현재예요. 그것이 가장 크게 들리고 네. 또 그 다음에 다른 두 곡인 과거에 해당하는 것과 미래에 해당하는 다른 두 곡이 끊임없이 들려오면서 전체 사운드가 은밀하게 변화되어 나간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조금 좀 시적으로 약간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곳곳에 이분이 네. 이제 감성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네네. 표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좀 떠오르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과연 나는 얼마만큼 좀 의식화하면서 살고 있는가인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의식하며 살 수는 없을 것 맞아. 같아. 그렇다면 정신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는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내 어떤 그 무의식을 좀 직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뭐 과거에 좀 치유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걸 좀 딛고 일어나야 하는 어떤 시점이 있었을 때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있었던 그런 무의식 중에 나를 이렇게 직면하고 바라보면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나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네네. 이분이 네. 갖고 있는 무의식에 대한 생각이 프로이드와 융하고 이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 건 어떠세요? 그럴까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무의식 하면 아마 유명한 학자 다 아실 거예요. 프로이트라는 학자 다 아실 텐데, 프로이트는 그 빙산 모형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 그 위에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의식인데, 실질적으로 그 빙산 밑에 우리의 어떤 그 무의식이 있고, 우리의 어떤 의식은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좀 결정론적인 입장을 얘기했던 게 프로이트였고요. 반면 융은 우리가 전체가 다 이렇게 무의식이다. 무의식에서 그 무의식 중에 점 하나가 와서 의식이 되고 또 점 하나가 와서 의식이 되면서 이렇게 나의 좀 의식 체계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프로이트와 융의 좀 공통된 점은 그만큼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무의식의 영역이 정말 많이 큰데 우리는 그거를 좀 약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기억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의식만이 좀 전부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프로이트의 어떤 이야기 학문적인 부분과 또 융의 부분도 이렇게 좀 통합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그 융 심리학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고 역동적인 어떤 관계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실험, 아주 많은 실험 결과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실험 결과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삶은 잔상을 남긴다라고 하는 꼭지에 197페이지에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지금의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삶은 마음의 우물에 잔상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다 보면 뭔가 내 과거를 생각할 때 그 과거가 사실 마음에 나 잘했어 이런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다 있죠? 다 있죠. 저도 있죠. 그런 사실 좀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건 그냥 흘러간 거야. 잊어버려야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 거에는 뭔가 그 과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거를 좀 그냥 누르고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 절대 그게 무시가 안 되면서 자꾸 내면에서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과거가 현재에 잔상을 남기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나한테 안 좋은 잔상으로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무시하고 싶은 과거를 그냥 받아들이자.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없어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어떤 표현이 있나 하면 되돌아오지 않는 과거는 없다. 되돌아오지 않는 과거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깨달음 같은 그런 다음에는 제가 무시하고 싶은 과거에서부터 좀 놓여나는 느낌? 그래서 정말 좀 흘러가는 느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꼭지 마무리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98페이지에 이런 다양한 어제가 모두 중요한 이유는 그게 싫든 좋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아인슈타인이 유일하게 실제한다고 믿은 순간인 현재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과거에 좋은 과거이든 싫은 과거이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무시하고 싶은 과거까지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좋은 잔상이 돼서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또 현재에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또 좋은 잔상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좀 공감이 됐던 그런 꼭지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제가 하는 뭐 그림책 마음 공부라던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무의식
의식을 좀 의식화하는 그런 그쵸. 작업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또 진행하고자 하는 부모 교육에서도 네.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음. 내 어떤 과거를 억지로 막 끄집어내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떤 마음속 한 구석에 응어리가 적거나 그다음에 아직 해결이 안 돼 미해결 과제가 분명히 다 누구나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거나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뭔가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감정이 그것부터 기인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직면하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많이 좀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을 뭐 저도 했었고 소장님도 네, 있으셨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작업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발자취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예,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 네네. 네, 예, 그렇죠. 네. 또 명상의 방법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음. 것처럼 관법, 위파사나 이런 것들이 다 바라보기거든요. 네. 네. 직면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저희가 부모님들하고 나누는 거 보니까 네. 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애착이었어요. 우리가 애착은 이제 많이 알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실험도 좀 어떤 부분이 알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 단테에서 지옥의 9번째 고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네, 단테 네, 신공 얘기까지 네. 하죠, 작가는.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물리적 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만큼 어떤 냉기가 있는 곳에 사는 것을 굉장히 어떤 큰 어떤 벌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신곡에서 왜 지옥의 그 수준을 네, 네, 얘기하는데 네. 제일 아래, 네. 9번째, 제일 네. 아래 번째 지옥이 차가운 냉기에 갇히는 네. 거. 그러니까 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냉기가 그 정도의 어떤 벌이 될까? 처음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어떤 애착 부분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차가움이라는 게 인간한테는 이 정도의 어떤 좀 그렇죠. 그 벌 벌. 같은 어떤 느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차가움이 정말 그 냉정함 이런 것들이 특히나 아이한테는 굉장히 어떤 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찬 느낌 정말 네. 이렇게 딱 얼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래서 이 실험을 어른들한테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실험자들한테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주고 따뜻한 커피나 뭐 따뜻한 하여튼 온기가 느껴지는 음료가 네. 있는 걸 주고 그렇게 실험을 해보잖아요. 그럼 네. 훨씬 따뜻한 걸 갖고 있었던 사람, 그냥 손에만 갖고만 있었어도 굉장히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이제 뭐 협상에 대한 전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이 굉장히 좀 잘 대응을 하고 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대요. 그 상대방 전화하는 사람한테 혹시 지금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냐고 어떻게 아냐고 예, 그럴 정도로 어떤 맞아요. 우리 사람은 그 따뜻함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욕구라고 할까요? 그게 기본적인 있는 것 같아요. 안정을 느끼는 것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협상하실 때는 냉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커피로. 요즘에는 그 소개팅 같은 걸 하거나 젊은 네. 애들 그럴 때 네. 보면은 뭐 이 상대방이 좋으면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싫으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앞으로는 따뜻한 바뀌어야 될 것 아메리카노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와의 어떤 생애 그 초기의 그 경험이 그러니까 나를 좀 안아줬던 이런 경험들, 이런 좀 따뜻한 따뜻한 신뢰, 어떤 온전한 좀 보살핌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물론 우리가 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부모님조차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아이를 좀 따뜻하게 이렇게 어루만지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신다면 내 아이의 어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기에 나는 우리한테 좀 어떤 따뜻함을 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책은 그 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의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험 결과를 굉장히 두꺼운 책의 두께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서는 그러면 이런 무의식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무의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거를 좀 그래도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초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매일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그렇게 외부 단서를
자기의 원하는 행동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자기한테 규칙적으로 습관을 만드는 거. 그럼 그 습관이 자신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이런 규칙이 습관을 만든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덜 노력하고 덜 애쓸 뿐만 아니라 결과를 좋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의식적인 노력을 그렇게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예, 좋은 어떤 행동 결과가 나타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도 좋은 습관 만들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효율성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누군가가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좀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그런데 좀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고. 그쵸, 근데 그쵸.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이런 어떤 정말 좋은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면서 이제 여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의식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조차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툭툭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좀 통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렵지만 예, 그러니까 잘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나의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나 아니면은 뭐 우리의 어떤 뭐 감정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를 항상 물어볼 때 네. 그럴 때 사실 결론은 오늘 하루의 일상에 충실하자. 그리고 어떤 규칙적인 어떤 생활 패턴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하자라는 네. 결론을 많이 내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이런 책에서도 네. 좀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난 그래도 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에 의미가 맞아요.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발 딛고 있는 여기에서 그쵸. 내가 좀 충실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촬영 촬영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인생의 좀 DJ가 되자. 내가 네, 좀 좋은 메인으로 표현이었어요. 이제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리듬과 그다음에 다른 어떤 뭐 드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멋진 음악을 하나 연주하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멋진 음악을 연주하듯이 인생을 사시면 네. 좋지 좋으죠. 않을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표현을 이분은 저는 그래서 그 들어놨는데 네네. 그 표현을 이분은 이제 어떻게 자, 이 책의 목표가 이 책은 네. 여러분을 네. 각자 마음의 DJ 부스로 들여보내서 네.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더 잘 듣고 스스로 음악을 제어하게 만드는데 목표를 둔다. 그쵸.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스스로 각자가 정말 다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의 역량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트로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라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얼마만큼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잘 표출해서 좋은 음악을 좀 균형 있게 만들어내느냐가 그쵸. 참 중요한 포인트가 네. 아닐까 네. 생각해 보면서 네, 이렇게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